예, 감사합니다. 오리엔테이션 7번째죠. 예,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구별이 된다? 활동과 구별이 된다.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이 활동이고 활동이 프로그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김밥 만들기는 프로그램일까요? 활동일까요? 그렇죠. 이제는 나오네요. 김밥 만들기라고 하는 개념은 김밥을 만들어서 먹었는지 소풍 갔는지는 아직 몰라요. 구체적이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김밥 만들기 하면 뭐 어쩌면 동서양의 만남, 치즈 떡볶이를 만들면서 동서양의 만남을 제목을 붙여놨어요. 기발하게 붙여놨는데 듣고 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뭐가 빠졌죠? 대상이 없어요. 동서양이 만나 떡볶이를 해서 떡볶이에다가 떡볶이는 국산이고 치즈는 서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서양의 만남 그래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하는지를 몰라요. 떡볶이 동서양이 만나 그 치즈 떡볶이를 만드는데 누가 하는지 몰라. 그 대상이 빠졌잖아요. 반드시 기본적인 건 여러분이 전문가라고 말하는 것은 대상을 꼭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콕콕 찍어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만 봐도 이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 제목만 봐도 벌써 예산이 얼마큼 들어갈 거고 시간이 얼마큼 소요될 거고 몇 회기로 하면 딱 좋겠다. 그냥 딱 나와요. 네,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이 누구냐는 걸 다시 한번 설정하는 거예요. 어르신, 노인, 그죠? 아니면 청년, 학생. 학생도 중학생, 여학생, 남학생. 이게 구별하는 것은 더 중요하죠. 왜냐면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남자도 젊은 남자가 있고 나이 든 남자가 달라요. 욕구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면 욕구가 다르니까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무엇을 향상하기 위한, 무엇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방법. 어떤 프로그램이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말 쓰는 거죠. 근데 만들기 프로그램, 아까 뭐 그리기 프로그램, 아니면 모바일 프로그램, 아니면 어떻게 돼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겠죠. 치료 프로그램 같은 것도 놀이 프로그램, 물놀이 프로그램, 수치료, 그렇죠? 원예 프로그램,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 벌써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로 갈 거라는 걸 다 감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전문가로서 하는 거다. 그래서 실습을 하는데 제가 원 트랙과 투 트랙을 얘기했잖아요. 원 트랙은요, 그냥 누구나 와서 하는 거예요. 와서 학습 지도하고, 환경 정리하고, 밥 해주고, 위생하고, 청소하고, 다 이런 거, 그죠? 아동 안전 퀴가지고,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전문가로서 실습하기 때문에 투 트랙이 있어야 돼요. 이 투 트랙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제가 준 과제 15개를 20회부로 할당을 해가지고 잘 계획서에 할당해 넣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필요한 거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이게 전문가답게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죠. 활동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것만 구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구별하는 시점이 뭐다? 대상, 목적, 방법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선 이해를 하고 갈 게 소집단 프로그램과 대집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대집단 프로그램 같은 거 어떻게 되면 일종의 프로포절, 제안서라고 합니다. 1년 단위, 6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포를 써서 작업을 해요. 여러분이 토요일날 실습을 할 수 있는 건 뭘까? 토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실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경기 공동모에서 야간 프로그램을 선정됐기 때문에 야간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7시나 8시 끝나버려요. 그러면 야간 실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미 1년이란 작업에 경기 공동모에서 야간 프로그램이 주어졌기 때문에 10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습 10시까지 하는 걸로 잡아갈 수 있죠. 토요일 같은 경우는 토요 프로그램, 부천시에서 주는 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와서 밥도 먹고 쉬었다 가고 아니면 토요일 프로그램들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와서 그 핑계 대고 실습도 할 수 있는 거죠. 토요일날 쉬는데 누가 실습하냐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대집단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실습생으로서는 어울리지는 않다. 사실은. 이 공부 차원에서 실습장에서 연습 차원에서는 한번 제안서를 만들어보는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걸 운영하기는 힘들다. 왜? 20일이란 그렇죠? 예전에 15일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대집단 프로그램은 외부로부터 자원을 끌어오기 위한 그래서 대개 보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아동센터는 소규모로서 되게 3천 미만 여러 센터가 모이면 6, 7천 정도 복지관 끼고 학교 끼면 1억 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발생돼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1년 또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실습생 입장에서는 이 대집단 프로그램을 대안서는
안 한다. 근데 사실 이것도 실습의 한 과정 속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클라이언트 상황을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연세 드시고 직장 생활 하면서 너무 바쁘고 힘든 과정 속에서 이거 그럼에도 해야 되는데 지금 빼버렸다. 그래서 저희 실습 보고서에 보면 이게 부족해서 2% 부족한 보고서다. 근데 이걸 제가 꿈을 꾸고 있어요. 나는 언제 이 프로포즈를 실습에 시켜볼까. 그리고 시켜보면 어때요? 선생님 같이 이제 20대 내지 3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 딱 한 팀을 이루면 그 사람들한테 맡겨줄 수가 있죠. 팀별로 두세 명씩 짜가지고 프로포즈를 주제 달리 해가지고 만들어 보게끔 하고 계속해서 피드백 주면서 만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사회복지사로서 바로 투입이 돼도 될 정도로 가르칠 수가 있고 여러분 실력을 갖출 수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에서 제일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프로포즈를 잘 쓰는 사회복지사. 사실 이건 기획, 어느 기업에도 기획부가 있잖아요. 이게 헤드라인이죠. 그죠? 머리에 좋으신 분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10년 내지 5년, 20년의 먹거리를 지금 연구하잖아요. 그렇죠? 뭐 드론 날아다니는 거, 뭐 드론 택시, 그렇죠? 지금 이번에 뭐 우주 발사에서 손님이 갔다가 구경하고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게 다 미래에 대한 먹거리거든요. 이걸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우리가 누가 스마트폰 갖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냥 핸드폰 비슷한 거 있다면 도끼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워키토키 이런 거 이것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폼났는데 이제는 완전히 슬림해가지고 딱 갖고 다니잖아요. 누가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했냐고요. 이런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게 사실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게 소집단이다. 그럼 아까 대를 소로 바꾼 거죠. 이게 대라는 개념은 어떻게 돼요? 프로포즈를 따서 돈을 가져다가 어떤 목적을 당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면 소집단이라고 해서 센터 내에 여러분 실습이니까 실습 센터 내에 소집단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대개 5에서 한 20명 정도를 선정을 하는 거죠. 20명을 중심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아까 뭐였죠? 애프터와 비포 사이 속에서. 그렇죠? 비포와 애프터 사이 속에서 어느 정도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모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나는 목적을 갖고 가는지 이런 집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요 집단을 할 때 아까 대상, 목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상, 목적,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3요소를 같이 꼭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써 주시면서 여러분이 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평가를 받으면서 많이 바뀌어요. 3년마다 기관이 평가를 받거든요. 받을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학습 지도하는 건 당연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에서 전문가로서 할 때는 누가 당신에게 학습을 지도하라고 요청했는데 학습을 지도하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와가지고 아니 학습을 왜 제공하냐고. 매슬로의 욕구 이론에 따라서 욕구가 없는데 왜 제공하냐고. 왜 알아서 오지랖 넓게 하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게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학습을 지도하는 것도 지가 배우고 싶을 때 지도해야지. 공부시키면 짜증내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부 누가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엄마가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 단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욕구라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평가 그 자료에 보면 학부형이 입소 상담 시 아이가 학원 갈 형편이 안 되므로 이 센터에서 학습을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을 받고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런 식의 근거를 두라는 거예요. 그 문구 하나 있고 없고 점수 깎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동안 만들어놨던 거 어떻게 해요? 지침이 매년마다 바뀌니까 또 바꿔요. 다 뜯어가지고 거기다 문구 집어넣어. 왜? 어차피 학습 지도한 건 분명한 거고 가짜로 만든 건 아니니까 있는 거고. 근데 그 문구가 있냐 없냐에 따라 점수를 깎고 더하고 오니까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학부모 누가 입수 상담 시 이렇게 아니면 전화 상담에서 아이가 요즘 학습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상황이 있어서 학습에 대한 그 의욕이 떨어져서 그 의욕 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런 식의 뭐가 욕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욕구 주사예요. 여러분 아시죠? 매슬로우가 욕구한 거, 욕구 이론 5단계. 기억나세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지 삼각형 구도로 쭉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그 매슬로우의 단점은 뭐죠? 이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 매슬로우의 단점이에요. 이게 상호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알레포라는 학자가 ERG 이론을 통해서 상호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고 학설을 뒤엎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과 알레포 ERG 이론을 같이 믹스를 해 가져가야 돼요. 만약에 제가 유치원을 나오지 않고 갔어요. 근데 유치원을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컴플렉스가 있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유치원 가면 되잖아요. 저 학원 한 번도 안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학원 한 번 등록했어요. 노량진 가서 한 달짜리 딱 끊어가지고 딱 한 번 갔어요. 가서 앉아가지고 강의 듣고 나왔어요. 아, 이런 분위기구나. 앉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학원 가서. 이상하죠? 학원 한 번도 안 갔다니까. 아,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욕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ERG 이론을 따르면요. 그리고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못 먹어본 거, 제가 이제 저희 딸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사과 편지 쓰고, 거기다가 돈 얼마를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큰, 적당한 금액을 해가지고 미안하다 사과 썼어요. 근데 어렸을 때 못 해준 거. 내가 목사로서 개척교회하면서 힘들었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화를 냈고, 표현 방식이 잘못했죠. 없으면 미안하고 해야 되는데 화를 낸단 말이죠. 이게 어른들의 저희의 시대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런 걸 사과를 다 썼어요. 그리고 그때 못 해준 거, 요 금액을 가지고 한번 써봐. 미용실에 가서 40만 원짜리 쓰든지, 어쨌든 옷을 한번 해 입든지, 그래서 돈을 보내줬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 왔을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아버지가 편지 썼다는 거, 사과 편지 썼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 생각지도 않은데 막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다음 못했던 거 해보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고 사과를 받은 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실습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참여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욕구 조사서. 그래서 한 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저 카페에나 여러분에게 제공된 책에 보면 다 나와 양식이 있으니까 그 양식을 참고해 쓰시는데 대개 욕구 조사는 하나만 갖고는 어렵잖아요. 욕구 조사는 상호 비교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아이템을 한 두세 개 내지 제가 제공한 5개 제공했잖아요. 5개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클라이언트들에게 이 5가지를 제공해야 돼. 아니면 3가지를 아니면 2가지가 되겠죠. 근데 최소 3가지는 해야 될 거예요.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제목을 정한 거죠. 그러면 그거 중에서 아이들이 나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게 뭐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20명을 중심으로 해서 포스트에다 딱 만들어가지고 딱 한다면 스티커 붙이기. 그러면 스티커 많이 붙이는 데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참여도가 있고 아주 욕구 그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욕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실습할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일일이 물어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그 포스트 종이에다가 마분지에다가 써가지고 4줄짜리 A4용 써가지고 칸 만들어서 스티커 옆에 넣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둘, 셋, 넷, 5가지 하려고 하는데 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스티커 붙여주세요. 딱 한 장씩만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게 딱 붙이면 한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20명에서 어느 쪽에 만약에 스티커가 붙느냐. 그러면 많이 붙던 쪽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따라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걸 한다라고 하는 밑에다 내용을 쓰시면 그 욕구에 따라서 내가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된 근거가 되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욕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니까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서 그냥 활동이라는 개념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게임 하면 되는 거예요. 공 차면 되고 음식 만들면 되고 김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반드시 결과물을 가져와야 돼. 결과물을 가져오려면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해야 돼. 그리고 그걸 진행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욕구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욕구조사하면 그 다음에 하나가 선정이 됐잖아요. 프로그램이. 하나가 선정되면 계획서를 써야 되겠죠. 프로그램 계획서를 써야 되겠죠. 프로그램 계획서는 최소 2장짜리입니다. 2장에서 3장짜리를 쓰시는 거죠. 이때 거시적과 미시적인 개념이 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최소 1장은 도입, 전개, 마무리 써야 되겠고 이건 미시적인 관점에 들어가는 거고 그 앞에 제목, 장소, 금액, 재료, 누가 협력 구할 것인가, 기대 효과, 목적, 목표 이런 거 다 써야 됩니다. 그걸 거시적인 관점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도입, 전개, 마무리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쓰는 거죠. 이게 최소 2장에서 3장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획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실제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서에 내가 이런 식으로 계획했는데 실제는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계획을 잘했다면 그대로 똑같이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실행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A와 이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행일지에 나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했으니까 됐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A로 계획했는데 A로 끝나면 잘한 거잖아요.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A로 시작했는데 B로 끝나버렸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는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결국은 이걸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다. 근데 이런 차이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손해가 있었다. 내가 처음에 기대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얻어낸 건 이런 거다. 라고 하면서 실행일지를 쓰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분명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2페이지 했는데 3페이지가 나오는 건 이거 사진이, 인증 사진이죠. 실습 사진에서. 그래서 사진들이 최소 1장 내지 2장 정도는 들어가 줘야 돼요. 아니면 많이 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3장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된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척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생을 했으면 문제는 뭐냐면 이 실행 일지 쓸 때는 강사인 여러분 자신들이 자기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는 게 실행 일지라면 그러면 참석한 클라이언트들은 어떨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참석한 사람이 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강의한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떠들고 있고 지 혼자 지자랑하고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좀 하고 있네 라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럼 클라이언트, 참석한 클라이언트가 평가를 하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돼 척도라는 게 필요해요. 일반적인 부분에서 이런 많이 쓰는 게 리커트 척도 많이 쓸 거예요. 5점짜리. 그래요? 매우 잘했다. 잘했다. 보통 못했다. 아주 못했다. 그죠? 이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리커트 척도에서 함당할 수 있는데 대개 보면 이것도 되게 이제 간략하게 만족도로 많이 해요. 근데 만족도는 척도의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현장에서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이런 서술 능력이라든지 자기 표현 방식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만족도도 그냥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나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척도라는 걸 가지고 들어가줘야만이 인정을 받고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요. 이해되셨죠? 현장은 학술이 아니에요. 학술에 근거해서 하되 안 되니까 만족도. 만족도가 여러분 척도 이게 된 적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만족도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 척도를 집어야 되는데 마땅히 집어넣을 게 없거든요. 척도는 5점짜리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만족도는 그냥 간단히 좋다 하니까 몇 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척도라고 이름하에서 만족도 하나 만들어냅니다. 1장짜리. 평가서는 한 5페이지 정도 되고요. 지금 카페에 나와 있는 제 5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대로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이면서 이 5가지 절차를 밟아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 과정 속에서 그냥 뭐 한다? 우리가 항상 before, 그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before에서 after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변화를 찾아내는 거죠. 학술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습 복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든 부분은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만족도가 있으면 돈을 지원하고 하는 거에 대한 기대치가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해봤는데 뭐 없는데 투자할 가치도 없어? 프로그램을 살아버리는 거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데 어떤 효과가 있고 다들 막 다 그러면 잘했어 그러는데 했는데 뭐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 실수한 거 이거 다시 프로그램 취소가 돼버리거나 계획했던 것들라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건 상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소지담 프로그램 2가지를 실습할 때 해요. 근데 그 외에도 얼마든지 센터 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더라는 거죠. 직업 소개 프로그램.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이제 과제 하나 내드리려고 한번 해드리는 게 뭐냐면 아이디어 얻은 게 있어요. 여기 작가분도 계시고 각종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클라이언트들한테 아직 어린이가 미래에 이런 직업도 있다. 나는 현재 이런 직업을 하고 있고 자기 직업을 피하라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보호를 하나 쓰게끔 하면 어떨까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또 과제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실습을 하면서 아이들 모아놓고 나는 이런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취지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현재 보수는 이 정도 되는데 괜찮아 사용하는 데는 아니면 내가 보수는 작아서 마음에 안 드는데 내 가치 실현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 난 사회복지로 왔는데 사실 사회복지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사회복지 일과 함께 또 자기 하는 일들에 더 비교하면서 아이들하고 토론하는 시간 가져도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직업, 인지 능력 향상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해서 보고서 쓰셔도 됩니다. 보고서 양식은 자유롭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 과제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주어진 이런 기본적인 건 틀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훨씬 좋죠. 괜찮잖아요? 자기 직업에 대한 현재 자기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소신 그리고 내가 사회복지사에게 따도 사회복지사에 던져놓고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부심이 내가 있는가 한번 해보고 그런데 이게 더 돈도 많이 버는데 나는 왜 사회복지를 하려고 왔지?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자기 생각과 정립이 되어야 돼요. 이랬을 때 자기 인생이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집단 프로그램, 아까 상담 프로그램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뭐 한다? 비포와 애프터 사이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데 어떤 자원을 투입했다. 시간적인 자원과 에너지 자원, 그 금전적인 자원 다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성이 있는 그렇죠? 이런 것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풋했다, 액티비티 그렇죠?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서 프랙티스 실습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된다? 스루아웃 전환 작업이 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아웃풋 보고서다. 그래서 보고서라는 개념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다. 근데 아무리 전문가라도 피드백은 필요하다. 그 피드백 받고 최종적으로 오케이 사인 나면 이제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자기주장을 갖고 나가는 거다. 그렇죠? 이 4단계 로직 모델, 롤리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또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원트랙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와가 청소하고 환경 정리하고 밥 먹이고 뭐하고 다 필요한데 그럼 나중에 남는 거 보세요. 자원봉사 중에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일부러 강조하는 게 그래요. 이 프로그램이란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건 전문가로서 해야 될 모습이다. 얼마 전에 여러분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음식 만들기,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결국 뭐냐면 하나의 서류화시키고 하나의 앞뒤를 구분하고 비포와 애프터 사이에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그래서 또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 끝났다면 다음 프로그램은 뭘까? 그러면 2차 프로그램은 뭐 할까 말까? 이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 평가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추후 계획을 할까 말까 이런 계획을 또 다시 세워야죠. 여러분들 학교 없죠? 예, 실습이 딱 끝나면 20일이면 가버리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는요, 또 다른 계획서를 써야 돼요. 또 다른 욕구조사를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욕구 발달 상황에 따라서 맞춤 서비스로 가요. 그래서 평가에서 보면 학습이란 평가에서 보면 쭉쭉쭉 쓰고 이게 또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 자벌드 그 체험 이렇게 쓴다는데 그럼 아이들 만족도 다 그런 걸 다 하나의 형식화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실습하는 사람에게서 사실은 제가 이걸 2개를 시켰어요. 1인당 2개씩. 그런데 이제 실습생이 좀 조금 있다 보니까 2사람이 한 프로그램씩. 그래서 상호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잘 보고서가 나올 것 같아서 했는데 막상 둘이 하든 셋이 하든 보고서는 똑같더라. 왜? 하는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편이에요. 근데 2사람이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집단지성을 발휘해가지고 제목도 대상, 목적, 방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목적을 어떻게 잡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를 어떻게 둘든지 가장 여러분에게 빼먹고 지나갈 뻔한 건데 여러분 목적 아시죠? 고리죠. 이거 되게 추상적입니다. 행복이다. 예를 들면 얘가 목적을 잡았어요. 그럼 행복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복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행복이 수치화 될 수 있어요? measurable? 구체적이에요? specific, measurable. 그 다음에 attainable. 실현 가능해요? result oriented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이란 단어를 만약에 목적을 행복으로 잡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조작을 해야 돼. 여기서 설정을 해야 돼. 행복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실제화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무엇이 달성되면 행복할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세웁니다.
자, 첫 번째, 행복을 달성하려면 어때? 행복한 사람은 저때 뭐 하다? 뭐 하죠?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건강을 챙길 수 있죠. 아, 건강한 사람. 자, 그러면 건강, 또 뭘까요? 행복한 사람은? 직업이 있는 사람은 행복 보이죠. 그렇죠? 그게 뭐였죠? 세 번째, 많이 써도 돼요. 근데 많이 쓸 필요 없고, 두 개나 한두 개 써도 돼요. 하나만 써도 되고, 두 개 써도 되고, 세 개 써도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직업이 있는데, 이게 두 개만 있으면 행복한가요? 최소한의 어때요? 가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파트너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첫 번째 행복을 찾기 위해서 건강한, 몸이 안 푸는 사람은 이걸 먼저 쓰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이걸 먼저 쓸 거고, 그죠? 번호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아, 나 혼자 외톨이니까 우리 가족을 먼저, 아내를 만들고 남편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야. 그리고 행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갖추면 행복하다고 나는 설정했어. 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걸 조작했다, 설정했다, 이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 아, 이 순서는 바뀌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세 가지만 나는 달성되면 행복하다고 난 정의할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죠? 자, 운동을 한다. 그렇죠? 병원에 정기검진을 한다. 활동상, 세부 사항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직업에 대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직장을 선별한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선별한다. 짜볼드에 가서 그 연구를 한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부분에서 실행, 이건 목표는 세부 목표 같은 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야, 결혼한다. 결혼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이가 돼야 되겠죠. 결혼 전령경제.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남편을 만나든 아니면 짝을 만난다. 짝 찾기. 짝 찾으려면 그냥 찾아지 안 찾으죠. 나 좀 갖고 와야 되겠죠. 내가 픽업이 될 거 아니야. 내가 좀 뽑혀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원하는 남자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상을, 그러죠. 그럼 되죠. 그래서 짝을 만들고, 그냥 둘이 결혼해서,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행복하게. 그럼 이렇게 되면 행복하다. 이렇게 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운 목표는 뭐 할 거다? 쓰시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전문가답게 행동하는 거죠. 근데 일반인은 어떻게 생각하죠? 행복 추구해서 건강하고 직업을 가지고 좋은 거야? 뭐, 어때? 그냥 가지면 되지? 건강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말로 끝나버리는 거 일반적인 거죠. 근데 이걸 구체화시켜 이렇게 써서 나가는 사람들이 전문가죠. 그럼 현재 상태에 내 건강 상태가 100점 만점 기준에서 지금 내가 나이에 비해서 60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다? 60점을 유지할 건가? 70점을 올릴 것인가? 나름대로 목표 설정하는 거죠. 직업도 이게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그럼 내가 선택한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수준이 얼마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생활을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 사회복지사 월급 받고 행복할 수 있을까? 정해보는 거죠. 그럼 그걸로도 박봉이지만 적지만 그걸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데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키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자손을 생각하면서 여성분들은 항상 그 남자 선택할 때 그러죠. 이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암컷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를 수컷 선택하냐면 용맹스럽고 강해 보이고 센 놈을 수컷을 선택한대요. 이게 암컷의 본능적인 선택이래요. 그래야 내가 좋은 종자를 받아서 후손을 잘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가족을 선택도 마찬가지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 나름대로 하면서 과연 내가 계획한 대로 목표 설정한 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은 술이 왼수요 그러면서 술만 없었으면 너 안 만났을 텐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계획이 없는 거죠. 그냥 식당 술 먹고 그냥 원나이트 끝나버려가지고 나중에 애기 임신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하다 보니까 된 거니까 저 왼수, 저 술이 왼수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계획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차근차근 리스트 만들어서 하는 것은 또 괜찮지 않을까. 이게 인생에서 한번 그걸 적용해 봤고요. 이런 형태로서, 이런 방식으로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마치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실습생의 단계이기 때문에 좀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 한번 해보면서 뭘 느껴요? 이 부분이 아쉬웠다. 이걸 내가 미처 놓쳤네? 됐네? 그럼 그걸 메모해 두셨다가 보고 썼을 때 다 쓰는 거예요. 평가할 때. 내가 이 부분을 놓쳤고, 이 부분을 내가 이런 부분을 준비한다면, 차후에 내가 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할 것. 반드시 체크할 것. 이거 부분 내가 뺄 것. 이거 내가 쓸데없이
만용을 부린 것, 이거 쓸데없이 한 것, 이런 것은 제하고 필요한 경우만 집어넣는다.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나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누구의 보조를 받아. 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뜨거운 물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아이들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조력자를 누구를 선정해서 할 것인지, 그래서 기록하고. 만약에 했는데 화상을 입을 정도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한다? 만약에 화상이 없을 때는 가장 할 때 뭐죠? 뭐 얼음을 준비한다든지, 그렇죠? 의약품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병원에 가서 차량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거 할 때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큰 대형 사고가 많아가지고 뭐 하냐면 대형 집회하면 뭐가 왔어야 돼요? 구급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요 구급차 대기하지 않으면요, 이거 취소가 돼버려요. 허가가 안 나. 구급차 대기 있어야 돼요. 바로 싣고 가게끔. 이렇게 돼요. 우리가 지금 저기 막 압사 사건 생겼잖아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뭔 행사. 잼버리 우리 한국에서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막 다 이게 배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고가 나도 바로바로 조치 취하게끔. 그런 것들 여러분 다 쓰는 거죠. 이게 세계 어떤 잼버리 대회가 한국에서 보이스카우트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보시면서, TV 보면 막 구급차가 다 준비되어 있고 막 다 그래요. 그 쓸데없이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상호 협력 요청해서 다 끌어와서 하는 거예요. 사고 없으면 좋아. 사고 있으면 바로 조치 취한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해서 참석한 클라이언트들이 안전하게 보장하고 그들의 삶에 참석한 거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진행하는 거다. 이걸 총괄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이 있고 사이사이에 중간 관리자들이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습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다 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참석해 있어서 실습 기간 동안에 단순한 것 같지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마무리하고 자신의 배움을 좀 향상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